50대 커리어 우먼이 어린 20대 후배와의 사랑으로 뜻밖의 임신 소식을 맞이하며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유나는 오해로 만 51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를 처음 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녀가 50대라는 사실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다. 맑은 피부와 잡티 없는 얼굴, 날씬하면서도 탄탄한 몸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흔히 30대 초중반 정도일 거라는 인상을 주곤 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모 뒤에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쌓여온 짙은 외로움과 그 외로움을 배반하듯 탄탄해진 커리어가 공존하고 있었다. 유나는 20대 초반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와 함께 결혼하였다. 그 시절에 그녀는 순수했고 앞으로의 삶이 장미빛으로 빛나리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남편 역시 30을 갓 넘긴 청년으로 야망과 열정이 가득했다. 결혼 초반 둘은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꿈을 꾸었다. 윤나는 안정된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그리고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늙어가리라 믿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어긋나기 마련이었다. 결혼 생활 3년 차 무렵 남편은 해외 출장을 자주 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 그는 말수가 줄었고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다. 유나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하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이상해졌다. 윤나가 휴대폰을 보려 하면 남편은 흠칫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화면을 급히 끄고 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낯선 기류가 가정 내에 감돌았다. 부부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던 어느 날 유나는 남편이 또 한 번 해외 출장이라 떠난 뒤 우연히 그의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서류 봉투를 발견하게 되었다. 속내를 알고 싶지 않으면서도 마음속 불길한 예감이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가 꺼낸 봉투 안에는 남편의 해외 지사 파견 관련 서류와 함께 어떤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서로의 애정을 드러내는 문장들이 가득했다. 윤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설마 했던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알아버렸고 거짓말처럼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남편은 죄책감과 변명 사이에서 괴로워했고 윤나는 배신감과 허탈감에 몸서리쳤다. 몇 달간의 갈등 끝에 결국 이혼이 결정되었다. 32의 나이로 혼자 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면서 괴로워했다. 동시에 더 이상 남자에게 기대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겠다고 결심한다. 그 후 유나는 힘들었던 결혼 생활의 기억을 미련 없이 정리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일을 되찾았다. 사실 유나는 어릴 때부터 꿈이 디자이너였다. 대학에서도 디자인 관련 전공을 했고 졸업 후에는 한 의류회사에 입사해 실력을 쌓아왔다. 결론, 초기에는 가정에 더 충실하고 싶다는 생각에 회사 근처에서 자잘한 디자인 일을 도마만 그마저도 남편의 해외 이동 스케줄에 맞춰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이혼 후에는 더 이상 희생과 양보를 강요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도전하기 위해 좀 더 큰 회사로 이직했고 그곳에서 약 20년에 걸쳐 커리어를 쌓으며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는 50대에 접어들어 있었다. 나이라고 하면 흔히 체력 저하나 외모 관리에 어려움을 떠올리지만 유나는 다른 자기관리와 긍정적 에너지로 회사에서 누구보다도 주목받았다. 물론 외롭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주말에 함께 쇼핑을 가거나 영화를 볼 사람을 찾지 못해 쓸쓸한 날들도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외로움이 그녀를 더 강인하게 만들었다. 윤나는 여유가 생길 때마다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자기 개발 서적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 덕분에 유나의 이름은 회사 내부에서 저 사람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 그녀 앞에 20대 후반의 신입사원 민준이 나타났다. 가장 아랫사람으로 입사한 민준은 어수룩해 보이지만 묘하게도 집중할 때면 예리한 관찰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인재였다. 윤나는 팀장으로서 후배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코치하는 역할에 강한 보람을 느꼈다. 그래서 민준에게 여러 업무 기회를 주고 성장의 발판이 될 만한 프로젝트에 참여시켰다. 막내 사원으로 들어온 민준은 처음엔 늘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윤나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세심한 조언 덕분에 빠르게 적응하며 역량을 키웠다. 그 둘 사이에 처음에는 그저 상사와 후배 이상의 감정이 오갈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웠다. 윤나는 자신이 이미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나이임을 잘 알고 있었고
민준 역시 신입사원으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회사 워크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팀원들이 단합을 위해 근교 바닷가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을 때 저녁 식사 후 불꽃놀이를 보며 같이 담소를 나누던 순간이었다. 민준은 다른 동료들이 숙소로 돌아간 후에도 유나에게 따로 말을 걸었다. 팀장님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요즘 왠지 표정이 어두신 것 같아서 제가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건 없을까요? 나는 민준이 자신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내가 힘들어 보여 하고 되묻자 민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네. 평소엔 훨씬 더 활기차시고 아침부터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인사도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최근 며칠간은 왠지 한숨이 늘어난 것 같고 혼자 생각이 많아 보이셨어요. 민준의 말에 유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울컥해졌다. 내가 혼자인 시간을 오래 지내다 보니 누군가가 날 이렇게 관찰하고 걱정해주는 게 얼마만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음이 풀어져서 요즘 회사 내의 조직 개편 문제와 함께 슬쩍 혼자 사는 생활에 대한 막연한 외로움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민준은 자기 일처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렇게 그날 밤 둘은 바닷가에 앉아 서로의 인생 얘기를 나누며 예상치 못하게도 아주 가깝고 사적인 감정을 교류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업무상 대화를 가장한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이어갔다. 윤나는 속으로 이건 그냥 좋은 후배와 좋은 선배 사이에 교감을 나누는 거야 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려 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멈출 수 없었다.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이는 20살 가까이 차이 났지만 유나에게 젊은 여성들과 전혀 다른 매력을 느꼈다. 그녀의 성숙함, 지적인 언행 그리고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씨에 점차 끌려갔다. 결정적으로 어느 금요일 밤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중 둘은 문득 같이 저녁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이미 사무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밖에는 부슬부슬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유나와 민준은 어색하게도 저 이따가 같이 밥 먹을래요라며 동시에 제안했다. 웃음이 터져나온 뒤 자연스럽게 가까운 식당에서 파스타를 먹며 업무 이야기에서부터 사적인 일까지 수다를 떨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 민준은 용기를 내서 유나에게 고백하고 말았다. 팀장님 사실 아니 윤나 누나 저 누나를 좋아합니다. 그냥 동경이나 존경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어요. 나이차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게 큰 장벽일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윤나는 당황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사실 같은 감정이 자라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깊게 내쉰 뒤 솔직하게 말했다. 나도 너에게 호감 있어 하지만 이건 쉽지 않을 거야. 우린 나이차가 꽤 많이 나고 게다가 회사에서도 같은 팀이잖아요. 손을 살짝 잡았다. 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회사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 보든 그건 나중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유나는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은 설레지만 동시에 복잡했다. 내가 이 사람과 새로운 인연을 시작해도 될까? 난 이미 결혼도 한번 해보고 상처도 받았고 게다가 나이는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러나 결국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30대 초반에 겪은 이혼 후로 유나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가두고 산 것 같았다. 내 삶은 내 것이고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고 민준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졌다. 그로부터 1년 뒤 두 사람은 회사 내외의 우려와 시선을 뚫고 결혼을 하기에 이른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특히 유나는 주변 사람들의 반대와 도대체 왜 그렇게 어린 남자랑 결혼을 하려 하느냐는 은근한 조롱에 시달렸다. 부모님은 상대가 20대 후반이라는 말을 듣고 초기에는 대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진심 어린 설득과 배려로 유나의 가족을 조금씩 안심시켰다. 부모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인생 계획과 유나를 향한 책임감 그리고 결혼 이후의 비전을 조리 있게 설명했다. 그의 성실한 태도와 따뜻한 마음씨에 점차 유나의 가족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고 결국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 결혼식은 작지만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서로 다른 연령대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한데 모여 어울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의구심을 품었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은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유나와 민준은 평소 서로에게 중요했던 것들을 반영하여
디자인이 깔끔한 예식장과 감각적인 드레스, 편안한 필로연 장소를 마련했다.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단 둘이서 떠난 신혼. 여행에서 유나는 마치 세월을 거스르듯 순수한 행복을 만끽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윤나는 몸에 이상 신호를 느끼기 시작했다. 업무 중에도 자주 피로감을 호소했고 밤에는 심하게 식은 땀을 흘려 잠에서 깨기도 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이 누적된 것이라고 넘겼지만 점차 생리를 거르는 일이 잦아졌고 아침에 속이 메스꺼워 먹던 걸 토하는 일까지 생겼다. 주변에서는 갱년기 증상 아니냐고 했고 유나 본인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사내의 한 동료가 임신 테스트기라도 써봐라며 농담 반 진단 반으로 조언했고 윤나는 설마 하는 생각으로 테스트기를 사용해 보았다. 그 결과는 양성이었다. 처음에는 차마 믿기 어려웠다. 50대 초반인 자신이 임신이라니. 윤나는 곧장 병원을 찾았다. 담당 의사는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아직 배아의 심장 소리가 미약하기 하지만 분명 임신이 맞다고 했다. 윤나는 그 자리에서 충격에 얼어붙었다. 함께 온 민준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의사는 뜻밖에도 윤나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관리해온 덕분인지 생각보다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말해주었다. 임신을 유지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산모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출산까지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설명에 유나와 민주는 비로소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나는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으나 마음속에서는 수십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기쁨, 두려움, 설렘, 걱정, 혼란의 나이에 과연 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 있을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줄까? 한편으론 갑작스러운 축복이기도 했다. 나는 평생 아이를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엄마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도 함께 들었다. 결국 윤나는 담당 의사의 조언에 따라 일을 잠시 조절하고 최대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이 특별한 상황을 존중해 주어 그녀에게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허용했다. 문제는 윤나 스스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것이다. 이게 정말 내게 행복한 일일까 아니면 내 삶을 또 다른 지옥으로 몰아넣는 선택이 될 임신은 기적 같은 소식이었지만 오랫동안 혼자 살던 습관과 현재의 안락한 일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민주는 유나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보살폈다. 시장에서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사오고 밤에는 아내의 발을 주물러주면서 당신 너무 걱정 마, 우리 함께 준비해 나가면 되라고 되었다. 하지만 그 역시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다. 부모가 되기엔 아직 직장에서도 자리를 확실히 잡지 못한 신입사원이고 내 집 마련도 못했으며 게다가 아내의 임신 리스크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스스로 되새겼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 위험이 크다며 의사가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윤나는 겉으로만 건강해 보였을 뿐 실제로는 50년 넘게 살아온 몸이니 당연히 20, 30대의 산모들과 똑같을 수는 없었다. 병원에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나는 살이 요가나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고 매일 식단을 꼼꼼히 챙겼다. 민주는 아침마다 신선한 과일 주스를 직접 갈아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임신 일기를 작성해 나갔다. 오늘 윤나는 밤새 안정적으로 잤다. 새벽에 잠깐 구토감이 있었지만 괜찮아졌다. 체온 정상, 혈압 정상, 이런 식으로 둘은 점점 부부 이상의 부모가 되어가는 길을 함께 걸었다. 주변의 시선과 말들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유나의 부모님은 딸의 임신 소식을 듣고 처음엔 굉장히 놀라며 반대했다. 너 이제 50 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했다는 거야? 몸 상하면 어쩌려고 해라는 걱정이 앞섰다. 동료들 중에는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다 아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이차가 이렇게 많은데. 하지만 유나는 자신을 향한 부정적 반응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연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하기 있지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유나의 배가 점차 불러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옷으로 가려질 정도였지만 차츰 배가 단단해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졌. 어느 날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슬쩍 울컥하기도 했다. 내가 정말 엄마가 되는 건가라는 벅찬 감동이 밀려오자 유나는 민준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나 사실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을까 봐 두려워. 내가 너무
늙어서 아이가 사춘기 무렵이면 내가 할머니처럼 보이겠지. 아이는 그런 엄마가 싫지 않을까. 그러자 민주는 화하게 웃으며 답했다. 내가 중학생 때 우리 어머니가 이미 50이 넘으셨어요. 오히려 친구들 엄마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셔서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었고 다정하게 안아주실 때 경험에 나오는 위로가 있었거든. 아이가 커서도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 말 한마디에 유나의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듯 묘한 편안함이 밀려왔다.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자신은 있어. 나름대로 성숙해진 나인 만큼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품어줄 수 있을 거야 하고 스스로 다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나는 이전과 달리 일상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태동을 느끼는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다. 하루하루 뱃속에 아이가 커간다는 사실이 경이로웠다. 출근 시간을 조절하여 오후에 피곤하면 잠깐씩 쉬고 영양 보충을 위해 과일과 샐러드를 챙겨 먹고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도록 회의 일정도 부드럽게 조정해 나갔다. 팀원들 역시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유나와 민준 부부를 응원해주면서 업무 분담에 협조했다. 임신 7개월 차가 되자 윤나는 본격적으로 출산 준비에 돌입했다. 산부인과에서는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해 더욱 심한 주의를 요구했지만 다행히 유나의 건강 상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매주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가 청량하게 들렸다. 민주는 이를 들을 때마다 신기해서 눈을 반짝였고 유나는 이 작은 심장 하나가 내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다니 하며 또 한 번 벅찬 마음을 느꼈다. 주말이면 둘은 유모차와 아기 옷을 구경하러 다녔다. 처음에는 이거 남아용일까 여아용일까 헷갈릴 때도 많았고 모든 것이 새로웠다. 윤나는 잘 모르겠는 부분을 인터넷 육아 카페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하나씩 배워나갔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이고 있는지 실감했다. 30대 초반에 이혼을 하면서 그저 평생 내 일만 하고 혼자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인생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선물을 안겨줄 줄이야. 하지만 9달 동안 전부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윤나가 고열에 시달려 응급실을 찾기도 했다.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나이가 있는 산모인 만큼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유나는 한밤중 병상에서 아이를 놓치게 되면 어쩌지라는 불안과 싸워야 했다. 그때마다 민주는 두 손을 꼭 잡고 우린 괜찮을 거야. 무사히 우리 아이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북돋았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유나는 점점 몸이 무거워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걷는 것도 힘들어서 종종 민준의 부축을 받거나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런 고생스러운 과정에서도 유나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나처럼 늦은 임신을 선택하고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들이 있을 거야. 나도 그들처럼 버텨야 해. 내 아이를 꼭 건강하게 만나야 해라는 생각이었다. 마침내 출산 예정일이 임박한 어느 새벽 유나는 배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다. 민준이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산부인과 의료진은 바로 분만실로 안내했다. 고위험 임신이 의료진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유나도 숨을 고르며 고통을 참으려 했지만 강한 진통이 파도처럼 몰려와 몸을 덮쳤다. 그녀는 흐르는 땀과 눈물 속에서 내가 정말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절박감을 느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진통 끝에 의사가 제왕절개를 권유했다. 유나의 체력 소모가 심했고 아기도 조금 더 안전하게 꺼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윤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술을 결정했다. 수술실에 들어서기 전 민주는 손을 맞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당신과 우리 아이 곁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힘내요라고 말해. 윤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대에 누웠고 전신 마취 대신 하반신 마취를 선택했다. 의식이 또렷한 채 진행되는 수술이기에 무섭기도 했지만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었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숨을 고르며 유나는 아랫배에서 느껴지는 묘한 압박감과 움직임을 느꼈다.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인 시간 속에서 마침내 작고 여린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울렸다. 우렁차지는 않지만 분명히 울고 있어요. 건강한 아이입니다라는 의사의 말에 윤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태어난 아이는 작고도 소중한 유나와 민준의 결실이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민준은 아이를 안고 유나의 곁에 다가왔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본 순간 유나는 가슴이 터질 듯 벅찬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로운 일을 해냈는지 실감했다. 나이가 무엇이든 그녀는 엄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환한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소중한 생명이다. 그날 이후 유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밤낮으로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수유를 하며 아이의 울음과 함께 살아가야 했다. 피곤하고 때론 고된 육아가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이 기쁘고 감사했다. 엄마가 된 유나는 자신이 한 발 더 깊게 성숙해졌다고 느꼈다. 회사에서도 한동안 육가 휴직을 사용하며 아이와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했다. 민주는 특유의 성실함과 열정으로 회사 생활과 육가 지원을 병행했다. 난 아빠가 되었으니 더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해라고 말하며 야근이 생길 땐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간을 쪼개으며 뛰어다녔다. 육아의 어려움은 물론이었다.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가정의 형태를 완성해 나갔다. 윤나가 더는 외롭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아이가 웃을 때면 세상 모든 시련이 하찮게 느껴졌다. 예전에 고통스러운 이혼과 외로운 시간까지도 이제는 아이를 만나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었다 싶었다. 민준 역시 가족을 얻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큰 꿈을 꿔도 되겠구나. 내 나이는 아직 한창이지만 아내는 인생에 수많은 경험이 있으니 함께 힘을 합치면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단. 세월이 흘러 윤나가 출산한 지 6개월쯤 지나자 회사에서는 다시 복직을 제안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윤나는 이렇게 빠르게 복직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아이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베이비시터와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자 서서히 복직을 준비하기로 했다. 윤나는 회사에 다시 나가면서도 사무실 한 켠에 수유실을 만들도록 제안했다. 그리고 그 제안이 시행되면서 같은 회사의 다른 여성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팀장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니 우리도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고마움의 인사가 들려왔다. 그렇게 그녀는 엄마가 되어서도 커리어 우먼의 길을 놓지 않았다. 물론 이전처럼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무리하게 해외 출장을 다니는 일은 줄였지만 오히려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일처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회사에 기여했다. 유나는 회사 내 후배 여성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었다. 팀장님처럼 자기 인생이 주인이 되고 아이도 당당하게 낳아 키우고 커리어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아는 반응이 이어졌다. 어느 날 민준과 함께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동네 공원을 거니는데 윤나는 뭉클한 마음에 그만 눈물을 흘렸다. 당신은 왜 또 울어? 민준이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유나의 눈에는 감사와 감동이 가득했다. 그냥 너무 믿기지가 않아. 나 같은 사람도 엄마가 돼서 이렇게 공원에서 아이를 산책시키고 또 당신이랑 함께 웃고 있다는 게 꿈만 같다. 민주는 유나의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고 말했다. 난 늘 당신을 믿었어. 당신은 강인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우리 아이도 그리고 나도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해. 윤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얼마나 찬란한 마치 그녀의 미래를 축복해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 모든 시간이 쌓여 만들어낸 현재의 행복 그리고 앞으로 더 열릴 미래. 51세의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생명은 유나에게 인생이 계속해서 빛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시점에 등장한 사랑과 아이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자 선물이었고 유나와 민준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회사에선 이제 두 사람을 응원하고 가족과 친구들 역시 아기의 이모, 삼촌, 조부모 노릇을 톡톡히 하며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간다. 물론 작은 갈등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윤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만큼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야. 내 아이와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역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어. 그 믿음이 유나와 민준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의 삶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서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때론 30세라는 나이차가 고민이 될 수도 있다. 아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유나는 이미 환갑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그 또한 인생의 한 형식일 뿐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한다. 윤나는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이가 겪을 고민과 문제들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다짐한다. 그렇게 30세 차이를 극복하고 절망과
편견을 뒤집으니 부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매일매일 새로 시작되는 육아와 일상의 짬짬이 둘은 서로에게 말한다.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라서 충분히 행복해. 그리고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둘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진다. 생은 종종 예상치 못한 선물을 선사한다. 유나에게 찾아온 20대 사원 민준의 사랑 그리고 51세의 나이에 갖게 된 새로운 생명 역시 그러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고 주변의 시선과 편견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유나는 그것들을 힘겹게 극복하면서 더 큰 감동과 희망을 얻었다. 삶의 늦은 때란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랑과 생명 앞에서는 어떤 조건도 무의미하다는 진리를 그녀는 직접 증명해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첫걸음을 뗐을 때 유나는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표정으로 아이를 안아올렸다. 내가 바로 엄마와 아빠의 기적이란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두 팔을 뻗었고 그 작은 온기가 유나의 심장 깊숙한 곳까지 전해졌다. 민준 역시 아이와 유나를 동시에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로는 알았다. 이 기적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도